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펀더멘탈 분석하는 영상 중 최근이죠. 클레이트 밀크 코인이 영상 게시 이후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제가 다루는 콘텐츠는 코인의 펀더멘탈 분석입니다. 이것을 보고 매도하거나 매수하는데 생각이 좌지우지되기보단 참고용 정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려 김치 코인을 12개나 준비했는데요. 12개 다 오를 일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김치 코인 하는데 김치 코인이 뭘까요?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이나 국내 거래에서만 상장 혹은 유통량이 80% 이상의 코인을 말합니다. 특히 빗썸과 업비트의 유통량이 많죠. 이런 김치 코인들은 불장 시 아주 큰 펌핑들이 오곤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세력과 마켓 메이커들이 올리기 쉬운 시총이거든요. 오늘 영상 간단하고 심플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코인은 모스코인인데요. 업비트 소개를 보면 모스코인은 모스랜드라는 메타버스에 관한 프로젝트입니다. 모스랜드는 어떤 메타버스 세상일까요? 제2의 샌드박스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일까요? 모스랜드 홈페이지 가보면 메타버스에 관한 건 없고 2021년 프로젝트로 스포츠 승부 예측만 있고 2020년 프로젝트로는 로열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로열 마블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모스코인의 공식 트위터에 가보면 계정 이름 자체가 모스랜드인데 뒤에 배경화면을 보면 실패한 모바일 게임인 로열 마블과 함께 모스랜드는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엔 승부 예측 999가 있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종류의 메타버스인 걸까요? 모스랜드의 공식 카페를 가봐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승부 예측 999밖에 없습니다. 카페엔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부 승부 예측 얘기네요. 승부 예측 999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팝업이 뜨는데요. 승부 예측에 참여하면 NFT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축구, 농구 경기에 대한 승부 예측을 하고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상금 랭킹 화면인데요. 상금을 모스코인으로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현실과 가상세계를 잇는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인데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모스랜드 더 옥션에서 랜드마크 매매를 통해 누구나 롯데월드 타워,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같이 유명 랜드마크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흐린 글씨로 쓰여진 내용을 잘 보시면 2020년 2월 26일에 서비스가 종료되었네요. 깃허브 모스코인 저장소에 가보면 4년 전 이후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모스랜드와 관련된 다른 저장소도 있는데 여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스코인과 모스랜드는 개발을 멈춘 것일 수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채택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진행 경과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스캠스코어 사이트에 따른 모스코인 안전지수는 10점 만점에 4.08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더리움의 안전지수는 8.71점이고 디센트럴의 안전지수는 7.57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코인은 알파코크입니다. 알파코크도 NFT와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라고 업비트 소개에 나오는데요. 알파코크는 지난달에 NFT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했습니다. 알파코크는 최근 아티스트 팀과 협업하여 스트레이 프렌즈라는 NFT 시리즈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NFT 쪽으로는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고 향후의 발전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메타버스에 관해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듯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니까 너도 나도 메타버스 타이틀을 거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니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캠스코어 사이트에 따른 알파코크 안전지수는 3.82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김치코인은 썸싱입니다. 우리 동패밀리 분들은 잘 아시죠? 노래방 코인. 썸싱은 음악 상장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노래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썸싱은 클레이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를 보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TJ 커뮤니션을 포함해서 여러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썸싱의 연역을 보면 작년에 앱 다운로드가 5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과 서비스 확장을 위해 밀크와 제휴를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클레이튼, 밀크, 썸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썸싱 토큰의 할당 구조인데요. 팀과 파트너들에게 할당된 물량이 35% 정도 되는데 나쁘지 않은 토크노믹스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썸싱 앱은 4.2점의 점수를 받고 있고 약 4,100개의 리뷰가 달린 상태입니다. 스캠스코어 사이트에 따른 썸싱의 안전지수는 3.17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휴먼스케이프입니다.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인 레어노트를 운영 중이며 루게릭, 신경 섬유종 등 주로 난치병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
최신 의학 현황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환자는 본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 병원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최근 휴먼스케이프는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카카오가 150억 원의 지분 2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월 1일로 예정된 토큰 락업 일정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발생하자 약 2억 개 유통 계획을 팀원 및 초기 투자자들과 협의해 절반 가까이 줄인 1억 개 정도만 유통하기로 하며 가격 방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휴먼스케이프의 안전지수는 5.05점으로 준수한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은 약 3천억 원대로 280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최근 500원 중반의 가격대를 행보 중에 있으며 2020년 상장 이후로 저점 18원 대비 약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번 시세 분출이 일어날 때 50% 이상 가격이 폭등했던 과거와 함께 의료 관련 코인 중 이미 많은 제약사, 대형 병원과 MOU가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 중에 있는 점, 그리고 카카오가 최대 투자자로 있는 점 등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한편 자체 매니지 없다는 점과 기터브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개발 속도 또한 빠르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무비블록입니다. 무비블록은 기존의 영화 산업이 거대 자본에 의한 중앙화된 영화 생산과 배급에서 나타나는 불공평한 구조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으며 제작과 마케팅, 번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사용자와 참여와 함께 올바른 보상을 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비블록은 중개자 없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창작자는 영화 판매액의 최대 90%까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무비블록은 올해 3월 오리진 필름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무비블록 플랫폼을 통해 단독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2월 7일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의 감독인 토니의 작품을 NFT로 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영화 관련 NFT 분야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비블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영화들을 저렴한 가격에 시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왓챠나 넷플릭스와 달리 아직까지는 독립영화 위주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시청할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비블록의 안전지수는 3.72에 위치해 있네요. 시총은 약 1,300억 원, 시총 순위는 500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저점 대비 10배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오리진과 협업을 통한 기대감으로 한껏 가격을 끌어올리며 50원대까지 진입하였으나 현재 다시 하락하여 10원대 중반을 횡보 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NFT 쪽 사업이 발전된다면 조금 더 가격 향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듯하니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엠블입니다. 엠블은 자동차에 기반한 블록체인으로 개인, 정비사, 딜러, 운전기사, 중고차 구매자들이 블록체인의 차량 데이터를 기록해 나가며 생태계 안에서 하나로 연결해 나갑니다. 즉 차량이 출고되는 시점부터 폐차가 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적으로 차량 정보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정보 파편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블록체인으로 쉽게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엠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교통, 보험, 렌트 등 다양한 업계에서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엠블은 흔히 타다코인으로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비상업용 공유 차량 허가가 나지 않아 약간 주춤하였지만 여전히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 공유 차량 플랫폼과 다르게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을 유지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180억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 납품업체인 명신산업과 협력을 발표하기도 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명신과 엠블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툭툭이 품질의 문제, 엠블의 ICOC 과도하게 낮은 자본금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엠블의 안전지수는 4.25입니다. 현재 엠블의 시총은 326위이며 시가총액은 2,700억 원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가는 저점 대비 약 16배가 상승한 18원대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행보 중입니다. 2022년 인도 서비스 확대,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호재를 두고 있기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데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베이직 코인입니다. 빗썸과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죠. 베이직은 전 세계의 대출 기관과 대출자가 최적의 자본 효율성으로 크립토 자산을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크립토 금융 플랫폼입니다. 즉, 대출을 원하는 경우 크립토를 예치한 후 이를 담보로 타 크립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뭔가 에이브랑 많이 닮았죠? 하지만 에이브랑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베이직은 완전히 탈중앙화 금융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이 시스템 깊이 내재되어 있지만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지사도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 신고도 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인 랜디 저커버그가 설립한 투자사 어셈블 스트림으로부터 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시총은 약 680억 정도 됩니다.
됩니다. 순위는 615이고요. 총 발행 가능 토큰은 100억 개입니다. 현재는 약 83억 개가 공급 가능한 상태로 있고 그중 62억 개가 유통 중에 있습니다. 발행 가능 토큰 100억 개 중 35%는 판매, 35%는 리오더 대출, 20%는 운영, 5%는 마케팅, 5%는 어드바이저, 법률, PR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판매, 리오더 대출의 비중이 높아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정적으로 분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의 안전지수입니다. 3.76입니다. 베이직은 2008원대의 저점에서 현재는 약 295% 상승한 11.2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진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 투자, 상장 등으로만 시세가 분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리퍼리움입니다. 리퍼리움은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 또는 추천하는 레퍼럴을 통해 게임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게임 스트리머 또는 콘텐츠 제작자가 광고주로부터 탈중앙화된 마케팅과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을 위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리퍼리움의 시총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1130억 원으로 504위에 있습니다. 유통 공급량은 약 50억 개로 모든 물량이 시장에 풀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자는 호주 출신의 딜런 존스, 사업 진행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이지만 업비트에서만 거래량이 99%가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성장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2020년 11월 이후 프로젝트 개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공시가 없다는 점도 매우 이상한 부분이죠. 트위터는 올해 4월 이후 아무런 활동도 없습니다. 리퍼리움의 안전지수는 4.28입니다. 베이직과 동일하게 개발에 대한 점수가 전무합니다. 리퍼리움은 6월 22일 4.6원의 저점을 찍은 후 현재 가격은 22.5원으로 약 386%가 상승해 있습니다. 회레침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루 거래량이 유통 물량과 동일한 50억 개인 경우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고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아주 적절한 코인으로 생각되네요. 다음 코인은 물류 산업의 새로운 해결사를 꿈꾸고 있는 디카루고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물류 유통 참여자 간의 신뢰를 더욱 증가시키고 기존의 물류 산업에서는 힘들었던 효율적인 협업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디카루고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델리오 코리아가 사용하는 물류 플랫폼의 이름이죠. 델리오 코리아는 카카오와 롯데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3사가 합작하여 만든 이즈고라는 카카오페이 배송 서비스도 최근 카카오페이의 상장과 함께 화두되었습니다. 디카루고의 총 공급량은 50억 개입니다. 50억 개의 비중은 토큰 세일 20%, 마케팅 15%, 재단 비축 22%, 생태계 15%, 파트너사 15%, 팀과 어드바이저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공급량은 10억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토큰 세일에 대한 물량만 시장에 풀려있는 상태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11월 7일 디카루고가 유통 물량 조작 의혹에 논란이 있었고 첫 의혹이 아닌 만큼 시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통 물량만 믿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디카루고의 안전지수는 3.77입니다. 이렇게 논란과 의혹, 흥미가 모두 아우러져 있는 디카루고의 최근 저점은 6월 22일에 50원입니다. 그 이후에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로 320원, 약 530%까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격은 192원으로 저점 대비 290% 정도 상승해 있네요. 하지만 투자사, 거래소와의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디카루의 단기 전망이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캐리 프로토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구매한 내역은 결제 대행 서비스 업체 또한 갖고 있습니다. 결제 대행 서비스 회사는 그 데이터를 광고회사에 제공하고 광고회사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알맞은 광고를 제공해주죠. 그러나 캐리 프로토콜은 이런 구조를 깨버리고 구매 내역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만 주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때 보상해주는 게 바로 캐리 토큰입니다. 캐리 프로토콜은 업비트와 후오비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600억 원입니다. 안전지수는 4.13이고요. 해시드에서 투자했고 해시드 CEO인 김서준 대표가 어드바이저로 있습니다. 토큰의 초기 발행량은 100억 개로 그중 40%를 초기 참여자에게 25%를 파트너사에게 배분했습니다. 현재는 발행량 대비 87%인 87억 개가 유통되고 있네요. 현재 가격은 최저점을 찍었던 6월 22일 4.38원 대비 360%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요 근래 웹 3.0 코인들의 시세 분출이 나와줬을 때 캐리 프로토콜도 같이 상승했었습니다. 지금은 눌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웹 3.0 메타가 오면 시세 분출을 예상할 수도 있으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센티넬 프로토콜입니다. 과거에 대형 거래소인 비썸에서 해킹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소의 보안이 신뢰할 수준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의구심을 없애고 해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바로 센티넬 프로토콜입니다. 거래소와 같은 기업에게 도난 방지 시스템을 제공하여 보안성을 높여주는 프로젝트인데요. 또한 현실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차단하는 카드회사처럼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센티넬 프로토콜은 업비트와 핫빗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161억 원입니다. 안전지수는 3.23입니다. 웁살라 시큐리티라는 보안업체에서 만든 블록체인이다 보니 개발 소스가 공개 안 되어 낮은 점수로 평가되고 있네요. 투자사로는 해시드가 눈에 띕니다. 토큰 초기 발행량은 5억 개로 초기 기여자에게 34%, 퍼블릭 기여자에게 26%, 총 60%인 3억 개가 풀렸습니다. 현재 발행량 대비 92%인 4.6억 개가 유통되고 있네요. 현재의 가격은 최저점을 찍었던 6월 21일 62원 대비 300%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높은 피레침들이 보이시죠? 시세 분출 시 200%도 넘게 상승할 수 있지만 펌프앤덤퍼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강한 시세 분출 시 익절하시면 좋아 보이니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코인은 피르마 체인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자 시스템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경우는 아직 전자개혁보다 서면 계약을 신뢰하여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자개혁을 진행해주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중앙화되어 있어 유변조 문제, 데이터 유실 및 비밀 누설 위험 등으로 인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피르마 체인입니다. 피르마 체인을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권리보호 및 이력 취업 등 확장성을 챙기는 것이죠. 피르마 체인은 업비트, 빗썸, 플로니엑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33억이고요. 안전지수는 4.45입니다. 투자사로는 이번에 소프트뱅크와 같이 샌드박스에 투자한 블록코어가 있습니다. 토큰의 총 발행량은 6억 개로 현재는 발행량 대비 55%인 3.3억 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매월 약 1000만 개씩 락업이 해제되고 있고요. 앞으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상당량 남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가격은 최저점을 찍었던 6월 22일 4.9원 대비 500% 정도 상승해 있습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 가격이 많이 상승한 편입니다. 9월, 10월에 고점이었던 320원까지는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고점을 뚫었던 시세 분출을 기대해봐도 좋겠지만 시총하의 코인들은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김치 코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자신이 매수한 코인에 대해 2분 이상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없어져도 되는 돈만 투자하고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런 돈이 어딨나요? 돈은 다 소중합니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돈이 들어와요. 최근 비밀 코인이 나간 뒤 급등이 나오는 코인들이 여러 생겨서 조금 불편한데요. 여러분들 돈복남에 알려줬으니까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아이 몰라 풀매도 가자 하시면 안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 저는 펀더멘털을 알려드리고 거시적인 투자 관점을 키워드리는데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멤버십 영상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많지만 그럴 생각 없고요. 구독자분들에게만 영상 공개할 거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